명절 연휴 꽉 막힌 도로 위 5식구가 한 차에 타고 있습니다. 그중 뒷좌석 중앙에 앉은 며느리의 얼굴이 유독 어두운데요. 옆에선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이어지고 아이는 답답함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과연 이 가족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예,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추석 연휴 직전까지는 별별 상담소 이렇게 좀 추석 분위기에 맞는 사연들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교수님, 네. 명절이 다가올수록 숨이 막힌다는 며느리의 사연.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30대 여성이에요. 매년 명절이면 시부모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형님이신 큰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거리에 가서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이 큰 집으로 가는데요. 이 시아버지께서는 몇 년 전에 큰 사고가 나셔가지고 운전 당연히 못하시고 대중교통도 오래 타시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앞좌석에는 운전하는 남편, 그 옆에 조수석에는 시아버지, 뒷자리에는 시어머니와 이 사연자가 앉는데요. 문제는 가는 내내, 그러니까 보통 때는 2시간 거리지만 명절에는 막히니까 막 네. 4시간, 5시간 걸리는데 계속해서 질문 폭탄이 생깁니다. 너 그래서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 니네 부부 사이는 좋을 거니? 하도 듣다가 휴게소에서 구토까지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질문 폭탄에 구토까지.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1년 뒤부터 시작. 네, 사연자 부부가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이 아이를 차에 태울 때 카시트에 꼭 앉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뒷좌석에 카시트랑 기저귀 가방을 두고 또 시어머니는 창가 쪽에 앉고 그러면 며느리는 어디에 앉아야 될까요? 중간. 그렇죠. 뒷좌석 중앙 자리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끼어 앉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오래 앉아서 가기가 참 힘든 자리지 않습니까? 바닥이 솟아 있으니까 뭐 다리도 못 뻗고 방지턱 넘을 때마다 막 덜컹덜컹거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암레스트도 딱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너무 불편해서 자리를 바꾸면 또 시어머니랑 어깨 부딪히지 팔꿈치 부딪히지 너무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많이 불편하셨는지 갑자기 아유 얘 그냥 카시트 치우고 네가 애 안고 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카시트 법적으로도 의무잖아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사연자는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뭔가 후폭풍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 네, 가는 4시간 내내 잔소리가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애가 울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애 우유를 충분히 많이 먹였어야지. 그리고 애가 칭얼대면 아니 좀 답답해서 그러니까 좀 안아줘라. 못 알아준다고 얘기했는데도 그랬고 그러다가 결국 아이가 응가를 했는데 이제 휴게소가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운 휴게소 가서 갈아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아니 그거 기저귀 하나 갈아준 게 뭐 그렇게 큰일이냐고 애 저렇게 칭얼대는데 우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달리는 차 안에서 기저귀를 갈기 시작을 했답니다. 좀 위험한데. 문제는 막히는 길이잖아요. 예. 남편이 급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저귀 안에서 기저귀가 폭발을 한 거죠. 주변으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냄새가 뭐 어마어마했었고요. 좀처럼 사라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응가가 사방에 튀었습니다. 더럽습니다. 냄새 나지요. 자,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시어머니하고 사실은 머리가 아프다면서 뒷좌석으로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자리를 바꿉니다. 근데 뒤에는 누가 있냐면 시아버지가 있죠. 시아버지는 이렇게 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데 처음에 가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면서 이렇게 헛기침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휴게소에 좀 들렸다고 하는데 점심을 좀 먹고 올랐었는데 많이 드셨나 봐요. 그때부터 이 시아버지가 쩍벌 자세를 하면서 자리를 너무 과하게 차지했고 더 문제가 있습니다. 트림을 계속 하시고 이렇게 트림 같은 걸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 날씨가 좀 덥고 이래서 히터까지 다 해줬는데 계속 트림하고 방구 끼고 이렇게 해서 바꾸면서 배출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좀만 참으면 되죠. 고생해서 큰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도 문제였어요.
네, 도착하자마자 이제 시어른들께 당연히 인사를 드리겠죠. 그리고 앞치마 두르고 곧바로 부엌행. 이제 일을 열심히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부모님은 피곤하다면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한숨 주무신다고 쏙 들어가시더래요. 남편이 이제 미안한 마음에 옆으로 와서 같이 전을 부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 문을 벌컥 열더니 얘 지훈아, 하루 종일 운전한 애가 거기서 뭘 하고 있어. 얼른 방에 들어가서 눈 좀 붙여라 이러십니다. 남편이 손사래를 쳐도 소용이 없고요. 팔까지 끌어당기면서 남편을 방으로 계속 데려가려고 하셨습니다. 자, 결국 참다 못한 사연자 며느리도 한마디 하게 되는데요. 이 며느리 역엔 김하은 아나운서, 시어머니 역엔 박상희 교수, 그리고 남편 역엔 박지은 변호사.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어머님, 저도 4시간 내내 고생고생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왜 또 저만 부엌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너는 젊잖아. 아유, 우리 나이에 이런 장거리 운전은 감옥이야, 감옥. 아우, 삭신이야, 삭신이야. 아우, 난 좀 자야겠다. 아이, 엄마 운전은 내가 다 했는데 아까 보니까 막 콜콜 골면서 주무시던데. 얘가 지금 누구 편이야? 너도 긴 말 하지 말고 좀 들어가서 한숨 쉬어. 운전하느라 힘들잖아. 하은아, 이 정도는 이해하지? 아니, 어머님, 저도 쑤셔요. 저도 여기저기 삭신이 아프다고요. 저도 제발 딱 2시간만 눈 붙이고 그리고 나서 일하면 안 돼요? 얘, 네가 꼭 이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이렇게 어른하고 똑같이 해먹어야 되겠니? 됐. 엄마, 얼른 방에 내가 들어가자. 자기야, 나도 엄마 우리 재우고 바로 나와서 도와줄게. 알았지? 기다리래. 말이라도 못하면 아주 입만 살아가지고 맨날 그렇게 말만 잘해놓고 결국 실컷 자다 나와서 결국 일하는 건 나잖아. 며느리 내가 죄인. 며느리로 태어난 내가 아유, 그러지 마라. 뭐 그렇게 억울하나.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요즘 연기 욕심을 부리시지? 아니,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가운데 껴가지고 너무 좀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아, 어쩜 근데 좋아. 연기는 살짝 재밌기도 했지만 실제 사연자분은 일주일 남았어요, 추석이. 벌써 이제 큰 집 갈 날짜 시간 다 맞아, 정해졌답니다. 이게 지난 설 에피소드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주변에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럼 차라도 큰 거 사라 그러는데 아, 맞다. 큰 차. 아니 솔직히 이제 신혼이시잖아요. 전셋집 대출 갚기도 힘든데 그걸 어떻게 지금 삽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시부모님한테 만약에 차 사는데 좀 도움 좀 달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저건 시댁 버스예요. 맞아. 전용 운전기사 생기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그렇다고 렌터카를 빌리자니 또 남의 차 운전하는 것도 낯설기도 하고 렌터카도 비쌉니다, 명절에는. 그래서 정말 지금 이미 힘드시답니다. 아, 어쩌면 좋습니까, 박 변호사님? 안 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냉정히 말씀드리면 예. 좀 핑계 댈 게 있으면 안 갔으면 좋겠고, 아니면 좀 따로 가는 방법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같이 가요. 방구 냄새 나고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 한 대로 같이 가는 거는 글쎄 한 번 정도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 다른 핑계를 대서 저는 그런 좀 현명함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다른 핑계. 어? 네, 저는 근데 이제 그런 방법들도 제가 좀 생각을 해서 몇 개 생각하긴 했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이게 좀 이 며느리의 고통을 다 좀 공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은 의지를 가지고 부모님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고 부모님도 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힘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도 조금 용기를 내서 정말 제가 너무 힘들어요 얘기를 해야 되고요. 제가 생각한 거는 일단 며느리가 운전을 한다. 그다음에 네, 이 꼭 시아버지의 형님 집까지 갈 필요가 있나? 그냥 시댁 정소에서 한다. 아니면 수치 밤에 늦게 떠나서 2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게 한다. 그다음에 가자마자 쉬는 시간을 한 3시간 정도는 확보해 주는 걸로 타협을 한다. 뭐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아, 양 변호사님, 이런 옵션을 제시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슬픕니다. 옵션이 그리고 너무 온순해요. 아, 진짜. 저희 저 가짜 깁스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하고 그냥 누우세요. 하지 마세요. 저런 정도면. 가짜 깁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의리!